안녕하세요. 한국전기오유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7장 분산형 전원 설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산형 전원 설비는 21년도 KC 규정이 이제 들어오면서 새로 이제 출제되는 문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정리하는데 조금 좀 애를 좀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있던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해야 조금 쉽게 외우실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좀 하다 보니까 조금 좀 애를 좀 먹었는데, 자, 분산형 전원 설비 말은 좀 어렵죠.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분산되어 있는 전원, 그러니까 전기를 만드는 장치의 설비를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냐, 이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뭐가 있냐면 뭐 태양광, 풍력, 아니면 뭐 연료전지, 2차전지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분산형 전원 설비에 대한 규정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봤더니, 자, 총 12개의 파트로 이제 좀 나눠놨습니다. 자, 먼저 통치 및 용어 정리부터 시작을 해서 분산형 전원 개통 연계 설비를 어떤 식으로 이제 시설을 할 것이고,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 설비, 풍력 발전 설비, 연료전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얘네들을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통칙입니다. 분산형 전원 설비 내용인데요. 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적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분산형 전원 설비의 설계, 제작, 시설,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방대한 전기 설비의 일부를 국한한 최소한의 안전율, 그리고 규정한 것을 여기에서 다루지 않는 일반적인 전기 설비에 대한 사항은 KC에서 따라야 된다라고 이제 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러한 분산형 전원 설비를 얘네들 KC 규정에 의해서 정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용어인데요. 우리 이제 교재를 보게 되면 용어의 정리에서 풍력 터빈을 뭐 지지하는 구조물, 풍력발전소, 자동정지, MPPT에서 5가지 정도가 이제 되어 있는데, 요 5가지 외에 우리 112 규정이죠. 규정 112의 전 용어 이외에 여기에서는 요 5가지를 추가적으로 얘기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별도로 표시했다. 요런 얘기고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분산형 전원 개통 연계 설비에 대한 시설의 범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송배전 계통에 접속하여 시설하는 전기 저장 장치, 태양광 발전 설비, 풍력 발전 설비, 연료전지 발전 설비 등에 대해서 분산형 전원 설비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 이러한 것들을 요 파트에 적용하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분산형 전원 설비에서 요 파트를 다루겠다, 이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설은 단상 2선식, 3상 4선식, 3상 3선식 접지와 비접지 등으로 고려하고, 설비 용량 합계가 250kVA, 얼마요? 250kVA 이상일 경우에는 계측 장치를 시설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250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압계통 연결을 할 때 직류 유출 방지 변압기의 시설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자, 일단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인버터의 내부 고장 등으로 직류가 전력계통의 고조파 전류 허용치를 초과할 수 있고, 배전용 변압기의 철심을 포화 상태로 만들어 과전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에 변압기가 과열되거나 차단기가 트립되는 악영향을 가져올 우려가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자, 저압계통을 연결을 했을 때 직류 유출 방지 변압기를 시설을 하는데, 이걸 왜 하느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설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뭐 태양광이 됐든 연료전지가 됐든 2차전지가 됐든 아니면 풍력발전 시설이 되든 얘네들을 직류로 일단 만들게 돼요. 그러면 얘가 인버터를 통해서 교류로 바뀌겠죠. 교류로 바뀌어서 얘를 전력을 공급을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여기 내부에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전기 저장 장치가 이제 필요한데 여기를 통해서 내부에서 쓰고, 잉여 남는 애들에 대해서는 보내줄 수도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버터를 거쳐서 여기 교류를 가지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개통을 연결할 때 직류 유출 방지, 얘가 다시 되돌아가서 이 기기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버터의 내부 고장, 얘가 고장이 발생하거나 이제 하게 되면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반드시 직류 유출 방지에 대한 변압기를 시설해야 되는데, 그 변압기가 절연 변압기를 시설해야 됩니다. 절연 변압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어요. 예외 조항이 있는데, 자, 우리 뭐 책에 위에도 이제 있지만, 자, 나라고 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절연 변압기는 설치하지 않아도 돼요. 이 조건을 갖추게 되면 두 개 다 만족해야 됩니다. 절연 변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거기 503.2.2죠. 규정으로 따지면 거기에서 가하고 나 되어 있는 게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개통 연기 시설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여기는 그냥 쭉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7-4 전기 저장 장치입니다. 자, 전기 저장 장치는 전력 개통 또는 태양광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원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저장하고, 전력 개통 또는 부하의 전기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저장 방식에 따라 물리적, 전기화학적, 전기 전지 방법이 있고, 압축 공기, 플라이휠, 2차 전지 등이 포함이 된다 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우리 규정상에서 보면은 간단하게 한 줄로만 되어 있죠. 2차 전지를 이용한 전기 저장 장치에 따라 다음에 따라 시설해야 된다라고 이제 간단하게만 되어 있는데, 요 내용과 시설에 대한 요구에 대한 내용을 풀어서 쓰면은 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되고요. 자, 510 지금 보시면은 규정이 511.1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여기가 510 조항이죠. 개통에 연기되는 2차 전지를 이용한 전기 장치 시설에 대한 내용을 말한다.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 하나 더. 옥내 전로의 대지 전압은 직류 600V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직류죠?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가요, 이제? 인버터로 가죠? 인버터로 가면은 뭘로 바뀌어요? 교류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직류 600V까지 허용한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뭐 요렇게 이제 그림으로 이제 표현하면 뭐 2차 전지가 있고, 전력 변환 장치 인버터, 그 다음에 저고압반 연계 설비를 통해서 공급한다. 그냥 그림 이제 넣은 거고요. 자, 전기 저장 장치 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쭉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 부분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전기 배선은 2.5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 2.5고요. 충전 및 방전 기능, 배터리 상태를 시각화해서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 뭐 보통 핸드폰 충전할 때도 다 되어 있잖아요. 처음 꽂으면 빨간불, 완충이 되면은 뭐 녹색불, 이런 거. 요거 시각화해서 정보를 제공한다. 자, 제어 및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전용 개폐기 시설을 하고, 자동으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경보 장치 시설을 해야 된다. 우리 뭐 기본적인 내용이죠, 이런 거는. 그 다음에 계측 장치, 뭐 전력, 전압, 전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측정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되고, 접지 등을 해야 된다. 자, 다음. 전기 저장치 시설에 대해서 이격거리에 대해서 이제 되어 있는 거를 쭉 이제 좀 구별을 좀 해놨는데요. 자, 먼저 전용 건물과 이외의 장소 두 가지로 일단 먼저 구별합니다. 전용 건물에 시설을 할 때, 그러니까 2차 전지 등에 대한 전기 집중 장치가 전용 건물로 되어 있을 때는 시설 장소의 높이는 22m, 깊이 바닥면으로부터는 뭐 9m 이내에 시설해야 되고요. 2차 전지는 벽면으로부터 1m 이상 떨어뜨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벽면으로부터 1m 정도를 떨어뜨려주고, 주변 시설, 뭐 도로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제 화재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거, 뭐 가연물질 등이 있을 때는 1.5m, 출입구나 피난계단 등 가까운 데 있으면 안 되고 3m 이상은 떨어뜨려줘야 된다. 그래서 전용 건물일 때 다음과 같은 이격거리가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전용 건물이 아닐 때는 옥내에 시설하면 되는데, 옥상은 안 돼요. 옥상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벽면 사이는 1m, 뭐 요거하고 같이 이제 똑같이 이제 보시면 되겠죠?
1m. 건물 내 다른 시설일 때는 1.5m. 요거 같이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게 틀려요. 요거만, 요거 다 같아요. 요거 다 같고, 요거만 이제 없는 거죠. 전기 저장 장치 요거만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1m, 1.5m, 3m 다 같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어미 보호 장치는 뭐 같은 내용이니까 생략합니다. 뭐 과전료 장치 뭐 시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계측 장치 시설해야 되고, 뭐 요런 거는 뭐 같은 내용이니까 요거는 생략합니다. 자, 그 다음 태양광 발전 설비입니다. 태양광 설비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태양광, 이제 태양으로부터 받는 것을, 태양빛을 이용을 해서 셀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얘를 갖다가 전기로 이제 환산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제 보면 태양전지 이렇게 이제 있고, 요게 인버터를 통해서 교류로 해서 들어가고, 우리 가정집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잉여 전력은 한전을 통해서 공급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옥내 배선의 대지 전압은 진유 600V까지 허용한다. 그래서 대지 전압은 600이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태양광 설비 기준이라고 해서 간선, 그 다음에 시설 기준, 제어 및 보호 장치에서 간단하게 좀 구별을 좀 해봤으니까 그냥 얘네들은 그냥 쭉 그냥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풍력 발전 설비입니다. 풍력 발전이라서 뭐 제가 이렇게 인터넷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그림 좀 괜찮은 게 좀 멋있게 있어갖고 그냥 하나 갖다 넣어놨는데, 어쨌든 자, 풍력 발전은 말 그대로 풍차죠, 풍차. 그래서 요거 날개, 요 날개를 보통 이제 블레이드라고 불러요. 블레이드. 얘가 이제 회전을 하는 거죠. 바람에 의해서. 그 다음에 요거 길다는 땅에서부터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 지상에서부터 일정 거리를 떨어뜨려야 되니까 요거를 타워라고 부릅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타워. 그 다음에 요거 축 있죠, 요거. 여기 얘기하는 건데, 요거 전체 요렇게 된 거. 이 안에는 뭐 브레이크 장치라든가 동력이라든가 발전기라든가 요런 게 들어가 있는 거고, 요거 커버. 요 커버, 나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은 요런 식으로 해서 블레이드가 이제 회전을 하게 되면서 발전기를 구동을 시키고요. 이 발전기를 통해서 이제 인버터를 이제 거쳐서 전기를 이제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교류로.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셀 등에 대한 접근 시설, 그 다음에 항공장에 위에 있으니까 상단에 있기 때문에 헬리콥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나가다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공장에 등을 시설해야 된다. 철탑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화재 방호 설비들을 시설해야 된다. 이게 풍력 발전 설비 기본 시설이에요. 자,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간선의 시설 기준으로 CV 또는 TFR이라고 있는데, T가 이제 트레이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F가 이제 플레이머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난연성을 얘기합니다. 난연을 갖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전선이죠. 그래서 요 전선을 갖다가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풍력 설비 시설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해 줘야 되고, 제어 및 보호 장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해 줘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요점 정리되어 있는 거 요거 말고 우리 그 책에 있는 거를 기준을 보면 제어 및 보호 장치는 거의 대부분이 같은 내용들이 많아요. 뭐 계측 장치를 시설해야 되고, 뭐 과전료 차단기, 뭐 개폐기 등을 시설해야 되고, 안전하게 시설해. 기본 내용은 다 같아요. 다만 이제 좀 이렇게 따로따로 제가 이제 모아놨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조금 좀 특이사항이 요거예요. 통합 접지 공사를 하는데 등전이 본딩을 실시한다. 등전이 본딩이 뭐예요? 전압을 갖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전위차가 갖게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사고 위험으로부터 방지해줘야 된다.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연료전지 설비입니다. 우리가 이제 도시가스라든가 LPG를 이제 받으면 연료전지를 통해서 얘를 갖다가 화학작용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수소 등을 이제 갖다가 구별하게 되는 요것을 연료전지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 요 놈을 이용을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전기를 갖다가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재에 안전하게 시설을 해야 되고요. 가연성 물질과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되고 침수 등의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해야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연료전지에 대한 시설입니다. 전기배선은 열적 영향이 적은 방법으로 이제 시설을 하게 돼야 되고요. 재료 및 구조는 다음과 같이 이제 되어 있는데,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충분한 기계적 강도, 안전한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강도를 가져야 되고요. 내압 시험은 최고 사용 압력의 0.1 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최고 사용 압력은 1.5배의 수압. 우리 발변전소 기계구 시설에서 수압, 기압, 뭐 이런 거 압축 공기 장치 얘기할 때 이거 수치 나온 적 있죠?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압 1.5배, 기압 1.25배. 기압은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없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시험 시간은 10분. 그 다음에 기밀 시험은 1.1배, 안전밸브에 대한 것은 1.03배. 그래서 다음과 같이 된다라는 거. 자, 제어 및 보호장치 시설인데요. 여기도 뭐 마찬가지예요. 연료전지 내 연료가스를 배기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측장치 시설하고 접지 설비를 시설하는데 이때 접지도체는 16스퀘어, 접지도체는 16스퀘어, 중성점의 시설이 될 때는 6스퀘어 이상으로 한다. 요 두 가지 구별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분산형 전원 설비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분산형 전원계통 연계 설비가 아닌 거를 찾아라 라고 했는데, 자, 군내, 안에, 그 다음에 독립전원계통, 전기판매 사업자 계통. 이 목적에 해당하는 얘기죠. 그래서 인입성 계통과는 관계가 없다. 자, 2번. 자, 분산형 전원 설비 사업자 한 사업장의 설비 용량 합계 몇 kVA 이상이냐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요거 중요하다라고 했었던 거죠. 250kVA 이상. 자, 3번.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을 때 인버터를 이용을 해서 뭐 접속점과 인버터 사이에는 무엇을 갖다가 시설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상용 주파수 변압기를 갖다가 시설을 해서 안정적으로 깨끗한 파형을 갖다가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4번. 전기 저장 장치 시설 장소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뭐 다른 것들은 쭉 한번 읽어 보시고요. 지금 보시면 근무자가 상시 드나들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해서 놓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은 담당자 외에는 아무나 이제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개방하는 게 아니라 좀 차단하는 역할을 좀 해줘야 되고요. 어떤 설비냐에 따라서 울타리를 시설하기도 해요. 울타리를 시설하기도 하는데 개방한다라고 하는 것이 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5번. 전기 저장 장치의 전기 배선은 몇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이냐라고 했는데 2.5 스퀘어죠. 2.5 스퀘어.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우리 여기 분산형 전원 설비 쪽에서 전선하고 이제 관련된 내용이 보면은 규정이 3가지 정도예요. 지금 요거 전기 저장 장치 전기 배선 2.5. 그 다음에 우리 그 마지막 연료전지 쪽에 있었죠. 접지도체일 때 16스퀘어, 중성점과 같이 연결했을 때는 6스퀘어. 이렇게 3가지예요. 분산형에서는. 그래서 2.5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6번. 전기 저장 장치를 전용 건물에 전용 건물에 시설할 때 시설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는 거를 찾아라 라고 했는데, 자, 다른 건 읽어보시고, 2차 전지는 벽면으로부터 몇 미터였어요? 1미터였죠? 2미터가 아니라 1미터였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틀렸습니다. 자, 7번. 다음 중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장소 요구 사항으로 맞지 않는 거를 찾아라 라고 했는데, 자, 다른 거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 정답 1번. 작업자가 쉽게 접근하도록 울타리 담등을 시설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울타리 담등을 시설함으로써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해야죠. 거꾸로 됐죠, 지금 이거. 그래서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자, 태양전지 모듈을 병렬로 접속하는 전로에는 그 전로에 단락전류가 발생할 때 전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시설해야 되느냐라고 했는데,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해야 되겠죠. 이 과전류 차단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자, 9번.
태양전지 발전소에 시설하는 태양전지 모듈 시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를 찾아라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자, 다른 거는 읽어보시고, 자, 2번에 보시면 태양전지 모듈에 접속하는 부하측 전로에는 그 접속점에서 멀리하여 개폐기를 시설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측에다가 안전하게 시설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0번. 풍력 발전기 간선에 출력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CV 또는 TFR-CV 전선을 갖다가 쓴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이 3번. 자, 11번. 자, 풍력 터빈 유지 보수 점검 시 작업자가 안전율에 의해서 점검 장치를 시설해야 되는데 정지 장치가 작동하지 않더라도 회전을 막을 수 있어야 하지 않는 것은 뭐냐라고 이제 되는데 전원부가 되겠고요. 지금 로터, 나셀, 블레이드는 기본적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한 거죠. 자, 다음 12번. 자, 공식입니다. 이건 좀 외우셔야 돼요. 풍력발전 시설에서 공식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책으로 이제 따지면, 자, 7-10 풍력 설비의 시설. 자, 그래서 풍력 터빈을 지지하는 구조물들이라고 해서 강도 계산에서 세 가지가 이제 있죠. 2번에 보면은. 그래서 지금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식을 좀 외우셔야 돼요, 이건. 자, 13번. 자, 베어링의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하면 전격 출력 몇 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시설해야 되느냐라고 했는데, 자, 500kW 시설을 해야 되고요. 500kW 시설을 해야 되고, 베어링이 아니라 뭐 다른 상태일 때는 뭐 100도 이제 사용하는 것도 이제 있는데, 기본적으로 베어링 상태에서 온도가 과도할 때는 500kW여야 된다. 자, 14번. 풍력 터빈에는 설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전 상태를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되는데 다음 중 맞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는데 조도계죠, 조도계. 조도는 뭐예요? 빛이 얼마만큼 박느냐, 이거를 갖다 측정하는 기구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자, 15번. 연료전지 설비의 내압 시험입니다. 내압 시험. 내압 시험은 최고 사용 압력의 0.1 메가파스칼 이상의 부분에 최고 사용 압력의 몇 배의 수압. 자, 수압이 있었고 기압이 있었죠? 수압일 때는 몇 배? 1.5배. 기압일 때는 1.25배. 요거 얘기하는 거죠. 시험 시간은 10분. 뭐 요거. 그래서 정답이 3번 되겠습니다. 자, 16번. 연료전지 연료가스 공급 등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며 연료전지 내의 연료가스를 자동적으로 배기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되는데 다음 중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곳, 얘를 굳이 안 해도 되는 곳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는데 상시 감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하지 않아도 된다. 무조건 상시 감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것보다는 해야 되는데 요거가 틀렸다. 이 내용이 되는 거죠. 요 내용이 틀렸다. 자, 17번. 연료전지 접지도체는 공칭 단면적의 몇 스퀘어냐라고 했는데 접지도체는 16스퀘어, 중성선과 같이 연결이 될 때는 6스퀘어죠. 그래서 정답이 4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산형 전원 설비에 대해서 한번 쭉 한번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훑어보시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법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